경제부 장관께서, 농식품부 장관님,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부처별로 어떤 상황인지 좀 점검하셔서 좀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제29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리 취임하고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 주권정부 2년차의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라는 비전 제시를 통해서 AI 대전환과 국민 모두의 성장 그리고 지방주도 균형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렸습니다. 이는 어느 한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글로벌 패권 시대를 맞아서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사실 이렇게 동시에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 결코 쉽지 않은 과제들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한데 모아서 전력을 다한다면 반드시 온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 또한 국민 그리고 국무위원님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결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월 들어서 늦은 장마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호우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한층 긴장감을 가지고 임해야 하겠습니다. 재해 대응의 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단 한 명의 국민도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10년간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의 93.5%는 산사태와 하천 범람 그리고 지하공간 침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행안부와 기후부 등 관계부처는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지하차도, 반지하주택, 산사태 취약지역 등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점검하고 보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실 수 있도록 선제적 위기 경보와 이동 안내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허위 조작 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현대사회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소통의 공간이고 또 공론의 장입니다. 민주주의 발전의 주요한 광장으로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라인의 영역이 커질수록 허위와 조작, 정보 유포와 같은 불법 행위로 인한 부작용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 조작 정보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방미통위 등 관계부처는 이번 개정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해주시고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국민들께 사례를 들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관련 성과와 보완 과제가 보고됩니다. 오늘 제가 중기부 장관이 되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 받았던 첫 번째 임무이기도 합니다. 기술 탈취는 우리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갉아먹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지난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총 474건의 기술 탈취 사례가 있었고 피해액은 한 건당 평균 23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간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범정부 대응단을 출범하고 기술 탈취 신문고를 개설해서 중소기업의 기술 분쟁 소송 환경을 개선하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공공 입찰 제한을 강화하고 피해 기업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를 비롯 공정위, 지재처,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기존 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과 함께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모두 말씀 마치면서 성평등 가족부에서 생리대 관련된 배포가 있으셨는데요. 현재 상황과 그리고 또 어떤 현장의 분위기 그리고 어떤 부분들에 좀 개선 포인트들이 있는지 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은평구 한옥박물관, 청년센터, 스포츠센터 등 은평구 지역과 광진구의 아차산 숲속관, 1인 가구 지원센터 등 일부 시설을 시작으로 수동 지급기를 우선 설치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동 지급기는 7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국민들께서 지역별 시행 시기와 세부 설치 장소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현재 성평등 가족부 홈페이지에 지자체 홈페이지를 연계해서 수동 지급기 설치 지역 목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후 10월까지는 대국민 안내 웹페이지를 별도 구축해서 위치 제공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고 현재 네이버, 카카오 오토 맵 지도 표시 방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평등 가족부는 시범사업 기간에는 수동 자급 지급기를 조속하게 순차 설치하여 9월까지 시범지역 12개 지역에 지급기가 설치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범사업 초기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공공시설에서 불편 없이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긴급해서 굉장히 좋다는 반응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빨리 마감돼서 좀 아쉽다는 의견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현장 한번 좀 같이 나가서 챙겨보고 그리고 시범 사업이긴 하지만 잘 알려서 좀 필요한 분들이 적기에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도 좀 잘 알려야 될 것 같아서 관련 부분 나중에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부처보고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중돈정쟁 관련 비상 국정운영 및 대응 현황을 대해서 재정경제부 장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동 전쟁 관련 정부의 대응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전 협상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좀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이지만은 국제 유가는 100불 넘던 것이 이제 70불대를 등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30분 기준으로 WTI가 68.90센트, 그다음에 브렌트유가 72.30센트로 좀 많이 안정화된 상황입니다. 환율도 미국 고용 지표가 다소 부진함에 따라서 약세 기대감이 조금 완화되면서 1,530원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뭐 7천억, 7천, 8천 수준을 좀 이렇게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3년물 국채 금리도 3.7%대로서 종전보다는 좀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상황은 비교적 견조한 상황입니다. 에너지 수급이나 공급망 상황도 점차 안정화되고 있습니다만 다만 물가라든지 고용이라든지 환율 금리의 변동성이 우려되기 때문에 정부는 정책의 제1번 순위를 이 민생 경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는 6월 수출이 역대 최초로 월간 1천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무역 수지가 한 달 만에 300억 불을 흑자를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은 작년 연간에 무역 수지 흑자가 774억 불입니다. 연간에 하던 774억 불을 한 달에 300억 불 흑자를 냈다고 하시면은 이게 어느 정도 한국 경제가 지금 견조세를 보이고 있느냐가 머리와 닿으실 것 같습니다. 에너지 공급망의 경우에도 원유는 적어도 8월 달까지는 작년에 100%를 지금 확보한 상황입니다. 9월 이후에도 저희들
지속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프타의 경우에 7월 물량이 전년 평균 대비 100% 수준을 확보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가의 경우 6월 소비자 물가가 석유를 중심으로 해서 3%를 넘어선 3.2% 상승했습니다. 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석유로 최고 가격제도 인하한 이후에 휘발유나 경유 가격이 1,800원대로 2,000원대에서 1,800원대로 이렇게 좀 하락한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대응 방향입니다. 물가는 가장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민생 물가 대책을 6월 26일 날 기일 마련해서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3% 이내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이 느끼시는 체감 물가를 안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할당 관세 인하라든지 또는 해외에서 물량을 가져오는 부분이라든지 또 정부 비축분을 또 방출하는 문제, 가격 인하를 재정 지원하는 문제 총력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공급망은 좀 전에 보고 드린 바대로 하여튼 수급 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부분은 청년 고용을 중심으로 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부는 청년 고용 대책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 그리고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안정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서 취약 부문의 고용 여건 개선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율 금리의 경우에는 고환율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 경감을 위해서 14조 9천억 원의 긴급 경영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저희들이 기존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 차주 지원 방안도 마련해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을 마련해서 이번 중반에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민생 경제 안정에 최우선의 중점을 두고 또 초혁신 경제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3대 메가 프로젝트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보고 사항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총리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거시지표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좋은 반면에 물가나 그리고 고용 상황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의 걱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관련해서 뭐 관계부처 장관님들 말씀 주실 거 있으시면 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식품부 장관님. 네. 네. 그 자재값들은 사실 올랐는데 생산이 많았어요. 그래서 농산물 물가가 낮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은 상당히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축산물의 경우가 올 겨울을 거치면서 그 가축 그 전염병 때문에 저희가 살처분이 좀 많았습니다. 규모가. 그래서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그 좀 속도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 육계, 그러니까 닭고기하고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평년과 비교해서 상당히 안정화되어 가고 있어서 조만간 우리 그 국민들께서 피부로 체감하실 수 있을 만큼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달걀이 아직은 그 국민들께서 충분히 체감하실 만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2억 3천만 개의 달걀을 그 수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7월부터는 전년하고 비교해 보면 하루에 달걀 공급하는 개수가 4,900만 개입니다. 우리 국내에서 나오는 것이. 그래서 전년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같은 수준으로 생산이 되는데 수요가 조금 늘어서 아직 가격이 그만큼 그 하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품 단가 인하라든가 할인 지원 통해서 조만간 국민들께서 그 계란값도 많이 안정이 됐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생산자 단체도 같이 협조를 잘 해주고 계셔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중동 전쟁 관련해서 비상경제 관련 대응을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많이 해 주셨고,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반기에는 좀 적극적인 소비 진작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 부분들도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혹시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과 그간의 성과 보완 과제를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차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소기업 기술 탄치 근절 그간의 성과와 보완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난해 9월 중소기업 기술 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범부처 기술 탈취 근절 대응단 출범, 기술 탈취 신문고 개설 운영 등 실질적 성과를 바탕으로 업계의 긍정 평가와 함께 정책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대에 발맞춰 그간 성과와 미진했던 정책 과제의 신속한 보완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기업의 혁신 의지를 고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요 정책 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그간의 주요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에 절대적으로 불리했던 기술 분쟁 소송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통해 사실을 조사하고 이를 증거로 인정하도록 하는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와 법원이 복잡한 기술 분쟁 실체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대한 자료 제출 명령권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기술 탈취로 발생한 손해의 객관적 산정을 위해 법원이 전문기관에 손해액 산정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로 기술 탈취 대응을 위한 범부처 공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중기부, 공정위, 지재처 등 6개 부처가 참여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응단을 출범하였고 이로 협업과제로 기술 탈취 신문고를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기부의 행정조사와 경찰청의 수사를 연계한 기술 탈취 피해 구제 패스트 트랙을 구축하였으며 신속한 도움이 필요한 기업에는 양기관이 공동 방문하여 애로사항 해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행정조사와 조정을 연계하여 분쟁의 신속한 종결과 상생 회복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장기 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던 중소기업의 기술 분쟁 사건을 조정으로 연계하여 조정 개시 6개월 만에 상생 협력을 바탕으로 종국적 합의를 이끌어낸 모범 사례를 발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 탈취 행위 제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해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공포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반복적 기술 탈취 기업에게는 정보 입찰 및 사업 참여 제한, 동반 성장, 평가 불이익 부과 등 3대 제한 조치를 통해 보다 강력하게 제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예방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투자 유치, M&A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탈취 예방을 위해 기존 거래관계 성립 시에만 적용하던 NDA 체결 의무를 거래 교섭 단계 또는 협상 단계에서부터 의무화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협상이 완료된 이후에는 제공받은 기술 자료를 의무적으로 반환 폐기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술 유출 위험이 높은 취약, 고위험 중소기업을 선별, 집중 지원하고 기술보호 우수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우수기업에는 정보사업 참여 시 가점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기술분쟁 조정위원회 기능과 권한 강화를 통해 신속한 분쟁 해소를 지원하겠습니다. 기술분쟁 조정위에서 사건의 실제 파악이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기부의 행정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고난도의 분쟁에 대비한 조정위원 확대와 상시 조정 지원을 위한 전문위원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한편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신속한 조정 해소를 위해 1인 조정 제도 및 직권 조정 제도도 함께 도입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한 현장 체감도를 제고하겠습니다. 28년 2월 시행 예정인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의 운영을 위해 법원과 협의하여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기업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 제작과 제도 설명회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술 탈취 신문고 또한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성 극대화 등 기능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중기청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경찰청, 국정원과의 상시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기반의 기술 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탈취 피해 기업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손해액 산정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하고 수사기관 통해 접수된 손해액 산정 지원에 대해서는 패스트 트랙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술 탈취 관련해서는 사실 중기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들의 범부처 대응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좀 더 속도가 좋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된 부분에서 범부처 협력을 해주신 부분 다시 한번 좀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처 간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50억 원 과징금 부과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요새 그 정비되고 있는 그 행정 제재의 수준에 비추어 볼 때는 특히나 탈취되는 기술의 가치에 비추어 볼 때는 사안에 따라서는 굉장히 작을 수도 있어서 제재 효과가 조금 약하지 않을까 싶고 또 그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손해배상 시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게 다른 유사한 예에 비춰보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기술 탈취 관련해서 공정위 법 위반 억제력을 높이기 위한 법 제도 개선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고요. 국회 관련법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공정위 자료 제출 의무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법 위반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액과징금 상향이라든지 반복 법 위반 가중을 확대하는 시행령 고시 개정 등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도 법 제도 개선에 적극 추진하는데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정위원장님 요즘 그 대기업들과 상생협력 관련된 그 행사들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기술 탈취 관련된 캠페인도 좀 범부처랑 기업들 간에 좀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부처 의견 있으신가요? 네, 의견 없으시면 야안도 언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처 협조사항 공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협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협조 요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또 소득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기관별로 총 구매액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합니다. 작년도 25년도에 공공기관 전체 실적은 평균이 1.12%로 의무 비율은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앙정부는 0.81%로 의무 비율을 달성하지 못했고 지방정부도 0.95%로 낮은 상황입니다. 또한 전체 기관 1,030개 기관 중에서 의무 비율을 달성한 기관이 58.4% 수준입니다.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는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꼭 중요합니다. 26년도도 6월 말 기준으로 살펴보면 각 기관별 우선 구매 실적은 구매 계획 대비 21.48% 수준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각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신속하게 구매를 진행해서 법정 의무 구매 비율을 달성하는 데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각 부처 장관님들 한번 보시고 그 부처별로 어떤 상황인지 좀 점검하셔서 좀 추가로 구매해야 되는 것들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들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청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종 감염병 대응 현황에 대해서 질병관리청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최근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는 해외 유행 감염병에 대한 우리 체형의 대응 현황 그리고 관계부처 협조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니파, 한타, 에볼라와 같은 해외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 철저한 사전 대비와 신속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WHO가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선포한 바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 병은 아프리카 내 1,500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500명 가까운 사망이 보고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아프리카 대륙 외에 첫 확진자가 나온 바 있습니다.
우리 청은 이러한 해외 유입 위험에 대응해 감염병별로 즉각적인 조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가파른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WHO의 위기 상황 선포 당일인 5월 17일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즉각 대책반을 구성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아프리카 5개국을 중점 검역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여 입국자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범부처 회의를 통해 남수단 파견부대 등 재외국민 보호 전략을 마련하고 아프리카 CDC 등과 국제 공조도 강화했습니다. 신종 감염병 등이 국내 유입 및 확산 시에도 신속하고 정확히 대응 가능하도록 확진 검사법 등 선제적 진단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청은 어떠한 감염병 위기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핵심 전략을 담은 감염병 위기관리 체계 고도화 방안을 지난 6월 10일자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도화 방안을 통해 감염병 위기 사회 대응 매뉴얼 마련, 위기 단계별 지역 완결형 의료 대응 체계 구축, 감염병 임상연구 분석센터 설립 등 방역, 사회, 의료, R&D 전반의 핵심 대응 수단을 평시부터 견고히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부처 협조사항입니다. 외교부는 재외 공간을 통한 감염 예방 및 해외 여행자 예방 수칙 홍보를, 행안부는 지방정부와 연계한 상황관리책 유지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평시 안정적 투자가 필요한 고도화 방안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유관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의안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안 심의는 비공개로 운영되오니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